아,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 너비냐? 비뇨의학과 전문의 황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타이밍이 좀 꼬였습니다. 네. 같이 인사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아셨죠, 선생님? 이렇게 안 맞아서요.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골반건강물리치료사 코어모션 대표 한희주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전에 한번 뵙고 지난번에는 막 소변 새는 얘기 했는데 네. 오늘은 오늘은 이게 오후 3시에 어울리는 주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의학적으로 또 새로운 접근으로 한번 이런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발기부전! 모든 모든은 아니죠. 그 성인 남성의 아주 큰 어떤 고통과 염려의 네,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발기부전, 이제는 우리 이렇게 일어섭니다. 네, 일어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어서는지 한번. 네. 사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네. 제가 전달드릴 메시지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뭐 혈관 쪽 아니면 무슨 내분비 호르몬 쪽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의학적인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무슨 올가닉하게만 좀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머스큘로스켈레탈, 그러니까 근골격계의 어떤 뭐랄까 좀 재활 네, 내지는 네. 운동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생님,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진료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럼 환자분들한테 약 처방해요. 그런데 약을 드시면 정말 평생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골반 근육을 정말 이렇게 좀 잘 만들고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 중간에 약을 줄이고 약을 끊어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발기부전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약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건강,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정말 우리가 사랑, 성,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을 쓸 수 있죠. 써야 할 때는 써야죠. 그런데 평생 쓰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거든요. 선생님 네, 과감하게 맞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 발기부전이라는 그 워딩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발기가 잘 안 돼 이 현상만을 생각하면 그 기관의 기능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해외에서는 골반건강 물리치료사들이 있고 그 분야를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물리치료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서는 어떤 물리치료들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발기부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발기라고 하는 거는 성기로 가는 혈관에 피가 이렇게 잘 몰리고 또 그게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뭐 혈액 검사를 했더니 고지혈증이 있더라. 뭐 등등으로 어쨌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약 처방을 할 거예요. 또 약에 반응하지 않으면 물론 여기에 ESWT라고 해서 정말 성기에다가 직접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발기를 이렇게 좀 잘 되게 하게끔 하는 치료도 하고요. 약이 좀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뭐 주사 같은 거를 쓸 거고 또 주사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 전반의 과정에서 운동 내지는 어떤 물리치료, 행동치료의 영역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죠. 좀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의료 시스템 내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선구자시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기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도 좀 이런 얘기 찾아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듣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이고, 오후 3시 5분에 엄청 제가 위로가 되네요. 네, 저도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발기부전을 가진 남성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하면 이분들이 근데 남성의 역할이 좀 강요되는 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서는 좀 감정적인 부분 좀 억압되고 또
남성 스스로가 그들의 가치나 능력을 막 이제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역받지 않은, 그러니까 외압받지 않은 그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성은 그들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벨 훅스라는 분이 Will to Change라는 남성성 그리고 사랑 여기에 관 이 책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짚어줬어요. 의지. 하나의 의지는 뭐냐면 우린 남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또 이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도움들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 사실 좀 이렇게 섹슈얼 파워가 넘치는 사람들이 진짜 남성성이 있고 약간 좀 매력이 넘친다. 그걸 비례해서 생각하죠. 예전에 보면 뭐 이런 얘기 되나? 뭐 예전에 무슨 뭐 병강세 뭐 이런 영화 보면 막 정말 온 땅이 다 세상이 다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파워풀한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발기가 남성성을 대변하거나 그리고 이제 성관계의 능력이 그들의 어떤 능력을 대변한다거나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도 성관계에서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예, 서로 인터랙티브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성관계는 즐거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고요. 맞아요. 저희 사실 우리가 성치료를 할 때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나의 반응으로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정말 안 힘들어. 나는 안 행복해. 근데 정말 쇼잉을 하는 거예요. 난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괴로운데 상대가 행복해하면 그걸 내 행복으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즐겁고 여성도 즐거운 서로 행복하게. 그렇죠. 그런 인식의 전환.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출발해야 발기부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까 여기에 대한 마인드셋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희가 그 질문은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질문은 파일업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아주 위로받는 날 오후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고민하시고 계시는 남성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지켜서 바라봐주고 필요한 도움들을 그때그때 같이 찾아줄 수 있게 그 자리에 존재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거다. 우리 병원에 사진료실 원장님인 줄 알았네 저는. 그 원장님 막 저렇게 좀 약간 그렇게 자연 사람을 네, 그렇죠. 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저근육 기능 재활이라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발기부전 치료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가? 네, 기본적으로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성에게뿐만이 아니라 여성분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발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성생활을 누리는데 만족스럽다면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그렇기는 하죠. 이제 그렇지만, 어떤 성적인 자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이 안 된다. 발기 자체가 안 된다. 이것도 되게 좀 쇼킹하긴 하지만 그 남성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지 못하는 것도 어쨌든 맞아요. 네.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네,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오르가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면 조금 뒷부분에 좀 이분 설명할 거고 유병률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나이에 비례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40세 이상이 되면 20% 정도 더 높아지고요. 80대 남성이 되면 이제 86%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네, 인디케이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 인자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사인 자체가 혈류의 원활한 그 기능, 네, 이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도 높아지고 치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발기부전을 그냥 발기가 잘 안 돼 이걸로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건강에 내 혈관 건강에 어떤 레드 사인 혹은 옐로 사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을 죄송합니다. 감기.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을 우리가 이제 ED라고 해요. 사실 ED는 저희 용어로는 erectile dysfunction인데 ED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early death. 그러니까 발기부전은 어떤 조기 사망에 우리가 이유로도 설명을 좀 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네.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렇죠. 가장 작은 말초 혈관에 이상이 시작되는 정말 그런 사인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ED, 네, 네. ED, 맞아요. early death. erectile dysfunction.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걸 좀 보니까 이게 대륙별로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아시안 인구가 좀 높게 나오긴 해요.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표준화된 도구로 표준화된 설문지 툴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자면, 그러니까 올가닉한 부분과 펑셔널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가닉한 부분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냐, 뭐 혈관성 질환이 있다든지, 간상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과 뭐 수술로 인한, 혹은 뭐 손상을 받으셨다든지 그런 내분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안, 우울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나 인간관계 이런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요.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어떤 뭐 과도한 사정지연 행동, 성관계 시에 그런 것들이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요통이라든지 골반 통증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 범위나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민성 발기와 반사성 발기라고 이거 제가 조금 나눠놨는데, 시민성 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빅 브레인,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랑 아래쪽에 있는 브레인의 작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사성은 사실상 우리가 뇌를 사용하지 않고도 발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시민성 발기는 우리가 고도화된 뇌를 사용해서 사용되는 발기 기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펑셔널하게도 나타날 수 있고 올가닉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50대 이제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올가닉한 부분에서 호르몬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 상태를 남성 갱년기라고 하거든요. 그 남성 갱년기에 발균이 생길 수 있죠. 또 BPH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소변 잘 못 보면 뭐 성관계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정말 그거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 여성은 그러니까 시민성, 네. 그러니까 사이코제닉한 게 되게 중요해요. 호르몬의 역할 등등.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뭐 성관계 가능하지 않은데 남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욕구가 없어도 가능은 그냥, 하다. 그냥 네. 리플렉스 있으면 반응이 있으면 성관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자위 중독처럼 네. 그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막 한 세네 번, 다섯 번 막 하는 분 계세요. 정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성에 뭐 체온계가 높다라고 표현하시는 원장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발기부전이나 어떤 사정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는 자기가 좀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좀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바디에, 자기 몸에 대한 이미지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들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운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시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남성분들을 세이브해 줬어요. 그렇지만 약물의 치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 아까 말씀하신 물론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만 일시적인 반응, 그리고 비용이 들고 물론 어떤 약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공짜는 없죠. 뭐 어떤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사실 운동이라 하는 것은
뇌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기분과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체내의 주요 시스템들을 보호하죠. 뇌도 보호하고 우울증이나 치매도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지속되죠. 그리고 이제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아 나가서 뛰시면 돼요. 그렇죠? 네, 비용이 들지 않아. PT 받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홍보 잠깐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 어떤 약물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비욘드에서 네. 그 삼성플러스 김경태 원장님하고 한번 정말 재밌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뭐 한 200만, 300만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운동, 병행하면 너무 좋죠. 여기 이렇게 실시간에 띄워주면 되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은 제가 이제 운동은 되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을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는가,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겠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얼만큼의 운동이 실제적으로 발기의 기능을 높아지게끔 하는 최소한의 용량이냐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MET라고 해요. 18M, 이건 대사당량이에요. 예, 대사당량의 운동이고 이 MET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힘든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ET가 휴식 상태에서 체중 1kg당 1시간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내가 숨 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몇 배 더 높냐. 네, 그렇게 좀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하여간에 뭐 18 네, 일주일에. 18? 일주일에 18 MET 분량의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이 운동들이군요.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각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들이 어느 정도의 MET에 해당하는가를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운동, 물론 이제 체중에 따라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MET 값이랑 체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들 하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선생님 주 5일 뭐 1시간 동안 맨날 걸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 걷기 느린 속도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높은 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테니스로 치면 여기 테니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단식 테니스 운동이라고 하면 50분씩 주 3회죠. 그리고 중간 속도의 자전거를 70분씩 주 2회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등산들 많이 하시니까 요즘엔 도심 주변에 있는 좀 완만한 산이라고 한다면 한 이제 6에서 7 정도 되는데요. MET가 그럼 주 3회 정도 등산하시면 이제 18 MET를 맞추실 수 있어요. 야,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네요. 시간이 모자라시죠. 아니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예시를 예컨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이런 정도로 하는 거죠. 조깅을 약간 헉헉거리는 정도의 조깅이에요. 그래서 이걸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 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있어요. 이제 이런 운동은 좀 MET 값 높죠. 그래서 15분 정도씩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게 되면 18 MET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18 MET보다 좀 낮은 수준의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발기부전의 개선에 그렇게 유의하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최소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발기 좋아지고 싶어, 뭐 발기를 개선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운동을 막 합니다. 근데 운동을 막 해서 힘들어. 이건 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은 이게 운동인지 스트레스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단계적으로 내 몸이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목표치라고 봐도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진짜 운동량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정도까지 도달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멀리 보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당뇨 환자입니다. 그럼 당뇨약은 보통 평생 먹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식이 조절 잘 하시고 운동 잘 하셔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면 약을 줄여가고 약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발기부전 똑같아요. 똑같아요. 발기부전 치료제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18MET에 맞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2, 3, 5 괜찮거든요. 맞추어서 목표를 갖고 가다 보면 우리 진짜 건강해지고, 그렇죠. 일단 피지컬이 건강해야 사실 성관계도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젊은 환자분 중에 20대 후반이셨는데 이분은 성관계를 발기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 지구력이 실제 떨어져요. 네, 실제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관계 하다가 배가 땡겨서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네.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면 저는 걷기 느린 속도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2.5예요. 그렇죠? 자전거 네. 느리게 타요. 합해서 6.5예요. 수영도 가볍게 해요. 야, 이건 뭐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원장님은 하시는 운동에서 강도만 조금 더 높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속도로 빠르게 자전거 타기 같은 걸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운동가 일반적인 운동의 양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골반저의 운동이에요. 골반 바닥의 운동. 남성의 골반저, 여성의 골반저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생식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케겔 운동을 할 때도 그러니까 질을 좀 조여 보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남성분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부분 뭐냐면 남성분들은 외음부로 이렇게 바깥으로 외음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그 다른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티칭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큐잉을 좀 다르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우선은 기본적인 케겔 운동이 발기부전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발기부전 40%가 55개 케이스 분석에서 정상화가 되고요. 그렇죠. 19%는 개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59%. 사정 조절에도 도움이 됐었고요.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골반저근의 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18명 중에 11명이 치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저의 본인의 움직임이나 본인의 톤이나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만 좀 병원에서 티칭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하는 케겔 운동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혼자서 이걸 지속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운동하는 걸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래요. 그러니까 케겔 운동을 정말 좀 잘하는 거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다 설명을 해도 잘 못하시죠. 근데 오늘 이런 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하면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은 또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해부학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보면 남성은 여성과는 다르게 발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여성도 발기를 하지만 남성의 발기와 여성의 발기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골반저 근육 중에서 발기를 직접 유지하는 근육군이 있어요. 발기를 시작하는 근육이 있고 발기를 유지하는 근육군이 있는데, 발기를 유지하는 근육은 이제 우리가 궁둥 해면체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렇게, 그러니까 음경을 들어 올리고 나서 뒤쪽으로 이렇게 터칭을 해보게 되면 만져지거든요. 표면에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 빨간색 양쪽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여성한테도 이게 클리토리스 아래 가지고 저렇게 맞아요. 이어지는 똑같은 근육이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외음부가 바깥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길게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이제 물리치료 분야에서, 이제 골반저 물리치료 분야에서 이제 수행됐었던 연구였었는데, 이 근육을 타겟으로 해서 발기부전 환자분하고 그리고 이제 사정 조절장, 그러니까 조루죠. 그렇죠. 네, 조루 환자분 두 분에게 이제 이 근육 운동을 특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을 적용해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었더니 둘 다 유의하게 모두 개선이 됐는데, 수축 상태의 개선이
비수축 상태 개선보다 7배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개선되는 거예요. 근육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 근육을 개선시키면 발기력이 좋아지고 이제 저거는 이제 조루와 같이 사정자랑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조루 증상도 개선이 된다. 근데 지금 저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 기본적인 게 케겔 운동일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케겔 운동이지만 좀 이 연구에서는 다른 근육의 관여는 최소화를 하면서 네네네. 네, 최소화를 하면서 이 ICM이라는 근육에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궁둥 해면체근. 네, 맞아요. 궁둥 해면체근 근육에만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근육의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 운동이 필요하죠.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음경 해면체의 압력을 높였어요. 그래서 평균 동맥압에 가깝게 그렇게 한 방법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통해서 발기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그 근육만 유지하면서 수축할 수 있게끔 자발적 수축 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전기 자극을 동시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부에 있는 그 기계 소용체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동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발기가 안 될 거고 이 운동을 위해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냐를 살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스로 들어 올리는 게 어려운 환자분들이시니까 이제 약물을 통해서 발기를 하고 그 발기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제 저항 운동을 할 수 있게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이라든지 진동 자극 같은 걸 보조적으로 같이 활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발기부전 증상도 조루 증상도 눈에 띄게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럼 저 근육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페니스를 들어 올리고 나서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실 근육이 만져진단 말이에요. 네, 손바닥을 대고 움직여 보면 만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소변을 참는데 혹은 이 페니스를 쫙 들어 올릴 것처럼 이렇게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돼서 그 펌핑하는 것 운동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화 범위에서 표층 근육의 운동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근육의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근력도 조금 나오고 지구력도 좀 나오고 하게 되면 그걸 골반저의 다른 골반저 근육 운동, 예를 들면 항문을 조이는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음낭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같이 통합해서 척추나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랑 같이 하는 거죠. 여러 방향으로. 그래서 다양한 자세 그리고 다양한 로딩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지구력이나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거기에 발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를 추가한 상태에서 골반저 최대화 수축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제 4단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관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빠른 수축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때는 정말 트러스트, 추력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그런 페이직한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제 성관계를 위한 골반저의 근육의 수축 방법 혹은 활용 방법, 기능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반저 근육의 그 기능 훈련을 해나갈 수가 이게 있겠습니다. 정말 그 골반저 물리치료의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케겔 운동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개인이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골반저 물리치료사 분들이 이제 우리 정말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있어요. 그러면 약물을 먹어서 치료해야지 이 부분만 보는 것보다는 내 척추는 어떻지? 나의 골반은 어떻지?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잘 나오나? 그리고 내가 혹은 요통이 있진 않나? 골반통이 있진 않나? 내가 엉덩이 근력이 부족하진 않나?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근골격계적인 문제들이 같이 결부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같이 치료를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나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통이 만약에 있다면 요통이 있다면 발기부전은 요통과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척추에서 모든 혈관, 신경이 내려가고 그것이 근육들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혈류들도 관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척추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하면 이제 신경의 전달이라든지 혈류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양한 체형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 사실 이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체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300여 가지의 체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체위에서 그 자세에서 우리가 척추를 사용하는 방법과 골반절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위 때 혹은 선자세에서 허리의 움직임 범위는 얼마나 다른가? 왜냐면 허리는 구부리는 쪽으로 하면 정상위에선 더 많이 사용할 거고요. 선자세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젖히는 자세를 더 많이 사용할 거죠. 네. 그러니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한다면 더 구부리는 쪽을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허척추를 구부리는데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좀 소심하게 바꾸셨네요. 원래 저거 그림이었는데. 예, 그림이 있었는데 네. 조금 야할까봐. 네. 그리고 골반 기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네, 수축, 그러니까 케겔 운동 관련된 네. 수축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게 선자세네요. 예, 선자세를 했을 때. 왜냐하면 엔티그래비티 우리가 이제 중력에 대비해서 서 있는 자세에서 근데 자세 근육과 또 동시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성관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동시에 그러니까 빠른 연축 섬유와 느린 연축 섬유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좀 더 수축 정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선자세는 그냥 서서 하는 겁니다. 서 있는 자세. 따뜻한 겨울님. 서 있는 네. 자세. 네. 이렇게 일어섭니다 해서 그걸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해서 스탠딩. 스탠딩.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척추나 골반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척추의 원활한 움직임. 그러니까 척추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질 때 외음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외음부의 혈류가 개선이 돼야 발기부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라우절, 그러니까 각성이죠. 성적 각성의 반응, 느낌 이런 것들도 더욱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도 감소하고 불편감도 좀 감소할 수 있고요. 척추가 반대로 좀 뻣뻣하게 되면 골반저에도 긴장감이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근막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 엉덩이 근육, 근막 또한 다 골반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체 이제 근막 시스템이 스티프하면, 그러니까 뻣뻣하면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 잘 수축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통은 또 발기부전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세에서 그리고 운동 범위를 건강하게 잘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근수행력을 그리고 적절한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다른 근육들과의 어떤 협응력, 조절력 이런 것들이 올바른 브리딩 패턴인데 이제 호흡, 복압 조절 기전과 같이 잘 사용이 되면 이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척추와 골반이 건강해야 성관계가 좀 더 원활한 거니까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환자분의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눈 얘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척추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C8 MET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너럴한 어떤 일반적인 건강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케겔 운동이 됐든 그리고 이제 우리 ICM 근육이 됐든 그 좀 특이한 근육을 조금 더 만드는 운동을 병행하고 그리고 척추와 골반이 좀 건강하다면 사실 이게 신체의 건강이거든요. 신체의 건강이 훌륭한 발기력을 담보할 수 있고 발기전으로부터 여전히 영원히 빨빠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지요. 오늘 선생님한테 다음 슬라이드는 뭐죠? 이제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답 조금만 하고 시간이 되면 그 네네. 운동 네. 한번 제가 네.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로 콜라 대신 17차 뭐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안에 일정 시간 안에 관계를 반복하면 발기가 덜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 후 시간이 지났는데 재관계 시 발기가 안 되어도 이건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기가 됐을 때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하고 다음 발기가 될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불응기라고 합니다. 불응기. 이거는 보통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뭐 하루 몇 번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정말 남성 호르몬 넘칠 때는 가능해요. 근데 한 60대 어른이다, 7대 어른이다 그러면 한 번 했어요? 이틀 동안 못 하겠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불응기가 길어진다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를 의미한다. 발기부전으로는 보통은 설명하지 않고요. 불응기가 길다. 아직은 청춘이다. 축하드립니다. 청춘이시네요. 일본 유명성이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이너타이와 같은 운동이 본인 발기력의 근원이라 했는데 해당 운동이 발기력과 직결되나요? 제가 너무 송구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너타이 운동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너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너사이 운동?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건강 18MET 운동도 좋고 허리나 골반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좀 케겔 운동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한다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너무 송구합니다만 제가 이 운동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희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운동을 하신다면 일본 유명 성인 배우가 아니고요.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영원히 청춘이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박지연님 말씀하신 운동 등의 그럼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아직은 청춘이다님 얘기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내 연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허벅지 안쪽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 신전 운동이라든지 허벅지를 쓰는 근육 운동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운동을 그렇게 스페시픽하게 특정하게 시켜봤을 때 허벅지 근력이요. 할 때 성기능이 좋아지는가?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성 성기능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됐었어요. 이너 사이 운동이 확실히 도움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발기부전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여성 성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평가하는 툴로 검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운동하는 운동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운동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컨디션을 만들고 그렇죠. 케겔 운동이라는 케겔 골반 운동 아래 근육을 하고. 만들고 네. 척추와 골반을 만드는 거는요. 네. 여성에게도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ICM 근육은 그러니까 케겔 안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라우절, 그러니까 흥분이라든지 자극이라든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박지연님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 80이시죠? 그러니까 80이면 80년생이신가 봐요. 결혼도 안 했고 성관계 할 일이 없었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냥 두었는데 2년 정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주째 발기가 안 되네요. 이건 비뇨기과 가시면 돼요. 근데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쓴다고 해서 그냥 발기가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자극이 있어야 발기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시각적인 자극이든 촉각적인 자극이든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이 말씀만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발기가 되는지 성적인 욕구가 좀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근데 성관계 할 일이 없다는 거는 해간에 좀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좀 막 그린라이트 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성관계 욕구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태호님, SSRI,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발기부전이 생기면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 만약에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약을 드시면서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을 꼭 복용하는 상황에서 또 발기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면 비뇨기과 방문하시는 거는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질문은 다 해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운동에 대해서 제가 네, 배워보고 네. 예.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를 이제 또 2주 후로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서서 간단하게 동작 한 가지 정도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카메라를 조금 그러면 이렇게 PD님 조금 바꿔주시죠. 네네네. 아 우리 저기 이 PD님이 상당히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제 예전에 방송 한번 같이 했었는데. 네. 네네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반절을 수축할 때 소변을 참듯이 힘을 줄 수도 있고 대변을 참듯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금 발기부전에 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땐 아까 얘기했던 표면에 있는 근육, 즉 소변을 좀 참는 근육 혹은 페니스를 약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근육, 이걸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사용해 보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발기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지 혹은 나타나는데 좀 약한지 그걸 조금 보시기 위해서 남성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페니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변을 참아 보시는 힘을 살짝 펌핑에서부터 시작해서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요 수축이 일단 느껴진다면 이 수축을 좀 유지하는 운동과 그리고 빠르게 좀 펌핑하는 운동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요 근력과 지구력이 조금 나오고 나서 이걸 수축을 유지하면서 허리의 움직임을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바닥에서 누워서 하면 좀 좋긴 한데 오늘 좀 세트상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좀 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제 배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무거운 걸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뭔가를 후 누르려고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가딩 할 거예요. 들어오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해 보면 칼 맞기 직전? 너무 비장한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극 있는 것이 여기 나한테 이제 다가올 때 약간 톤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럼 배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랫배에 있는 쪽에 살짝 근육의 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힘을 주는데 이제 약간 톤이 올라오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이 골반의 움직임이랑 이 아까 말씀드린 이 ICM 근육, 이제 표면 골반절 근육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숨을 쉬고, 숨을 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항상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초 정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시면서 표면 근육을 조여 두시고 척추를 움직이실 거일 때 숨을 내쉬시면서 복부 근육 유지, 다시 숨 쉬시고 유지, 다시 숨 쉬시고 내쉬시면서 골반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아랫복부와 골반이 미끄러지는 것과 호흡을 동시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면서도 골반적 훈련을 가장 기본부터 해볼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축이 되는지 먼저 체크, 그리고 수축이 된다면 그것을 유지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척추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을 호흡과 함께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 하실 때 20번 정도,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근력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운동,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 그리고 허리나 척추 주변의 다른 운동들이랑 결합해서 하시면 발기부전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금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ICM 근육을 잡아 올린다. 이것보다 그냥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쉽게 고환을 좀 이거 위로 잡아 올린다. 그렇죠. 이런 느낌은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소변을 참는 느낌도 좋지. 그러니까 소변 참는 느낌 아니면 고환을 약간 배꼽 쪽으로 그렇죠. 좀 밀어 올린다. 고환을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의 근육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뒤로 호흡과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일반적인 무슨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또 빠른 운동 그리고 또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척추와 골반을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 협응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케겔 운동과 포함된 조금 특수한 근육을 만들어 간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요, 그냥 보통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맞아요. 사실 골반적 근육은 코어 근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움직임 협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잘 기능하면 다양한 면에서 움직임의 다양한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사실 두 번째 그 근육 운동에 대해 조금 더 정말 잘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기 선생님을 직접 만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케겔 운동과 오늘 말씀하셨던 이 운동은 실제로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환을 위로 잡아 올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딩은 약간 배에 살짝 힘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골반뼈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힘을 여기는 가딩하는 힘을 너무 세게 주게 되면 근육이 뻥긋 이렇게 올라옵니다. 복부가 이렇게 막 뻥긋 올라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숨 쉬고 후 내쉬면서 살짝 이렇게 톤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도하게 사용되면 우리가 원하는 코어 근육을 좀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부에 있는 근육만 잘 동원하려면 아주 마일드하게 천천히 이렇게 수축해 보시면 더 잘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민팔심님 고민만 한번 해결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침 발기가 되었는데도 통 되지 않고 성욕이 없다.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욕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민팔심님은 가까운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수준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꼭 발기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냥 혹시 사랑하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냥 일반적인 좀 예쁜 사랑을 한번 꿈꿔 보셔봐라, 직접 만나보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침 발기가 됐다 그러면 호르몬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욕구의 문제는 사실 정말 그러하니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약 씁니다. 처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 쓰고 주사합니다. 그리고 수술합니다. 그리고 ESFT라고 하는 체충격파로 발기부전 치료합니다. 그런데요, 고혈압약 평생, 당뇨약 평생, 발기부전 치료제 평생 드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한희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의 운동 영역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실 때 특히 어떤 자세를 내가 조금 더 완화하면서 즐겁게 만족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기부전은 정말 복잡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 영역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오르가닉한 어떤 문제들, 다른 내분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는지 같이 보시고 거기 이렇게 황진천 원장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비뇨기과 의사분을 찾아서 같이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즘요 어떤 걸 느끼냐면 러닝 뛰는 분들 아주 많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이 뛴다는 것 자체가 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너무 좋죠. 일반적인 건강을 얘기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고혈압,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닐 겁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사랑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합시다.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바라봅니다. 발기부전도요, 운동과 물리치료로서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2주 후에 또 뵙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너희가 저는 2주 후의 주제도 뭐 좀 남성분들을 위한 주제라고 들었는데 한 네, 2주 네. 후에도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너희가 비뇨학을 아느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